안녕하세요, 패션토 효입니다. 자, 오늘은 브랜드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부마카세 24 SS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교적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브랜드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지온킴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지온킴은 단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브랜드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는지 브랜드의 제품들과 특징을 설명해드리자면, 썬블리치 기법이라고 자연광에 오랜 기간 노출시켜서 색을 바르게 하는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탈색 기법을 사용하는데, 비, 바람 등 기후적 영향을 받다 보니까 패턴들이 전부 다른 패턴으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근데 왜 이 브랜드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 이제 LVMH 프라이즈라고 루이비통 기업에서 신진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기 위해 만든 대회가 있는데, 올해 24년도 LVMH 프라이즈 준결승에 지온킴이 진출을 했고 현재는 다음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온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입니다. 제가 힙합을 좋아하고 캔드릭 라마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캔드릭이 우리나라 브랜드를 착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전 이제 이 브랜드를 실험적 그리고 실용적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파프의 제품들은 총 3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입기 좋은 가벼운 라인인 라이트,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레프트, 그리고 그 둘의 모습을 반반 섞은 라인이 센터 라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라이트도 훌륭한 디자인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게다가 파프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오프화이트, 헬리녹스,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언론인과 콜라보를 하기도 했지만 현재 지온킴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 21년도에 LVMH 프라이즈 준결승에 올라간 전적이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매년 이렇게 LVMH 프라이즈 저희 나라 브랜드가 라인업 되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어쨌거나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평범하게 로고 박힌 명품 브랜드를 구매하기보다 돈이 생긴다면 이런 브랜드에서 소비를 할 것 같거든요. 꼭 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제품들을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약수 쪽 되게 뜬금없는 곳에 쇼룸이 있는데 스태프분도 굉장히 친절하고 하니까 시간 내서 한 번쯤 꼭 구경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본 브랜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바로 랴오라는 브랜드입니다. 랴오는 22년에 일본에서 시작된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새롭게 해석한다고 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이런 식으로 열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입체적이고 다양한 의류를 개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품들 자체도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룩북 찾아보니까 자연을 배경으로 기깔나게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미뤄봤을 때 고프코어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브랜드라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꼭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현재는 그레이샵이라는 편집샵에서만 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방문해보셔서 실물도 꼭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앞에 소개해드린 브랜드들은 비교적 접근성이 좋지 않기도 하고 취향도 많이 탈 것 같아서 호불호 없이 입기 좋고 요즘에 특히 입기 좋은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러프사이드입니다. 러프사이드, 거친 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친 도화지 속 내면의 섬세함을 이야기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과거를 동경하지만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의복을 설계해서 모자라지도 않게 과하지도 않게 우아한 일상복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들도 보면 밀리터리 베이스의 제품들을 부드럽게 재해석한 제품들이 몇몇 보이는데, 시즌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비슷한 톤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행 없는 타임리스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실제로 주변 20대 후반에서 30대 형들이 옷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오면은 무조건 러프사이드 제품 하나 이상은 추천을 드릴 정도로 원한 곳이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행 타지 않는 담백한 옷을 찾고 계셨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천드릴 브랜드는 아트이프엑츠인데요. 이제 토니에과 함께 ETC 서울에서 전개하는 PB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토니에과 비슷하게 깔끔하긴 하지만 조금 더 빈티지하고 러프한 무드가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운 좋게 저번 프리뷰 때 초청을 받아서 실물로 다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워싱이 들어갔다든지 디스 디테일이 들어갔다든지 빈티지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드린 이 두 브랜드의 경우에는 시기상 요즘 트렌드와도 정말 잘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담백한 성격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코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꼭 이 두 브랜드는 한 번쯤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무조건 언젠가는 뜰 것 같은 브랜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브랜드는 홈리라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소개란은
핵심 내용을 보자면 좋은 재료를 리서치하고 기본적인 범주의 옷들을 편안하고 아름다운 실루엣으로 디자인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의류 자체에 과감한 디테일이 들어간다기보다 재팬 패브릭을 써준다든지 어디서 보기 힘든 재미있는 소재와 부자재를 사용을 해준다든지 착용 시 실루엣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내성적인 성격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면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제품들을 실제로 경험해봤을 때 소재와 실루엣에 신경을 많이 써주다 보니까 착용했을 때 만족감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소재와 실루엣뿐만 아니라 담백함 속에 재밌는 디테일이 한두 가지씩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프리뷰가 쓸 때 만족스러웠던 제품 중에 하나가 얇은 소재의 스웨셔츠였는데 입었을 때 실루엣이 진짜 깡패기도 했지만 옆구리 라인 쪽에 스트라이프 원단을 활용해줘서 힐끗힐끗 보이는 포인트를 넣어줬다든지 그 외에도 버튼 달려있는 제품들 보면 되게 특이한 버튼들도 많이 들어가고 조밀조밀한 포인트들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애정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러프사이드라든지 홀리선, 아트이펙츠 이런 브랜드의 뒤를 이어서 조금만 더 알려진다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고 주목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무조건 뜰 것 같은 브랜드는 바로 볼로우라는 브랜드인데요. 볼로우라는 브랜드의 성격도 옷 본질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디자인에 맞는 부자재 선정, 가공법부터 봉제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 쓰면서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피시테일 파카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파카의 컬러감을 재현하기 위해서 일본 로컬사의 오리지널 피시테일 소재를 활용했다고 하고 이번에 같이 나온 샴브레이 셔츠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샴브레이 셔츠 버튼을 사용할 정도로 오리지널리티를 재현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지성으로 복각만 하는 게 아니라 섬세한 디테일들을 디벨롭을 많이 시켜주는데 피시테일 파카 안쪽 주머니에 울 블렌딩 소재를 사용해줘가지고 부드러운 터치감을 선사해준다든지 지퍼 안쪽에는 조그맣게 코튼을 달아줘서 지퍼 올리고 닫을 때 편리함을 추가를 해줬다든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입으면서 만족스러울 만한 포인트고 많은 애정이 담겨 있어야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브랜드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피어 이런 데 입점이 돼 있고 하니까 입어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ERS코라는 브랜드거든요. 제가 유튜브 몇백 명이던 시절부터 몇 년간 지켜본 브랜드인데 브랜드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제 ERS코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브랜드 자체를 한 사람에 대입을 해가지고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 시즌을 한번 살펴보면 초창기 시즌에는 베이비몬스터라는 갓난아기를 모티브로 한 시즌으로 키치한 제품들을 전개를 했고 다음 시즌에는 어린이를 모티브로 해서 컬러풀한 제품들 위주로 전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트러블 키드 악동을 모티브로 해서 키치하지만 스트릿한 제품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보니까 재밌지 않나요? 근데 다른 거보다 룩북을 진짜 기깔나게 잘 뽑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 브랜드 룩북을 보면 과장 좀 못해서 영화 스틸컷을 보는 기분인데 시즌의 주제와 무드를 너무 잘 담아낸 컬렉션들이라서 룩북만큼은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룩북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감이 정말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해보자면 태켓 같은 브랜드처럼 매력있는 컬러감의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실제로 착용해봤을 때는 모자가 포인트 주기도 좋고 핏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이게 좀 아른거려가지고 이렇게 구매까지 해버렸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ERS코의 성장 과정을 같이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브랜드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불마카세 야무지게 모셔봤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브랜드나 관심 가는 브랜드 하나쯤은 건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랑 별개로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할 것 같은데 사실 지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짧게 쉬려고 그랬는데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와서 길 가다가 블랙아웃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길게 쉬게 되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하긴 하겠지만 이번에 진짜 제가 건강의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요. 진짜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봅시다. 예, 영박!